안녕하세요. 한글 2010 20강 라벨 문서 만들기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라벨 문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라벨 문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벨이라는 것은 다른 대상과 분류, 구분 목적을 각종 테이프나 디스켓 등의 각각의 특색에 맞춰서 간단히 표시하기 위하여 달아두는 이름표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각각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붙여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쪽의 라벨 문서 만들기를 이용하여 편집 화면에서 라벨 용지 모양을 그대로 보면서 테이프, 디스켓, 바코드 또는 엽서, 명함 등과 같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 디스켓 앞쪽에 아니면 테이프 앞에다가 붙여 넣는 공테이프에다 붙일 때 그런 라벨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라벨 문서를 어떻게 만드는지 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여러분들이 라벨로 만든 데이터는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문서를 불러온 후에 쪽에 용지 라벨에 라벨 문서 만들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죠. 라벨 문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라벨 문서 꾸러미 탭을 클릭하여서 만들어진 꾸러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쪽으로 가셔서 라벨에 라벨 문서 만들기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라벨 문서 꾸러미라고 해서 기존에 한글에서 띄워놓은 꾸러미가 좀 있으세요. 서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라벨 문서의 메일머지를 먼저 표시하셔야 돼요. 메일머지 만들기 바로 전 시간에서 공부해 보셨죠? 표시 달기를 먼저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라벨 문서 편집창이 나타나면 도구에 메일머지 표시 달기로 가셔서 표시를 먼저 달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메일머지 표시 달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필드 만들기 탭을 선택하고요. 목록에다가 2를 선택하고 넣기 버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필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은 주소 데이터를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필드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시고요. 필드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라벨 문서 첫 칸에는 2를 표시하시고요. 그러면 첫째 에 있는 필드가 표시된다라는 뜻으로서 만들어지는 거고,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필드 표시 2번을 달아주시고요. 자, 먼저 달아준 후에 들어가는 거죠. 달아주신 후에 도구에 메일머지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필드가 몇 개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주소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메일머지 만들기에서 보셨듯이 데이터는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 메일머지 만들기로 들어가서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불러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메일머지 만들기랑 똑같아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출력 방향을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면 화면상에 얘가 먼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라벨 문서 만들기라고 해서 미리 보기 창으로 해서 라벨이 먼저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찍힐 내용을 확인한 후에 용지를, 라벨 용지죠. 양면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용지를 따로 있죠. 용지를 프린터 안에다 넣고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라벨 레지를 불러다 놓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라벨 레제 열어다 놓으시고요. 아무것도 없으신 게 맞으세요. 여기다가 라벨을 한번 적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예제 불러다 놓으시고요. 자, 라벨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는 라벨이라고 라벨에 들어갈 주소 데이터는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겠죠. 자, 선생님이 예제에 주소 데이터, 라벨 주소 데이터 넣어 드렸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주소 데이터 열으시면은요. 자, 가장 첫 번째 2번이라고 들어가 있죠. 2라는 숫자는 어떤 거죠?
그래요. 필드 개수죠. 자, 필드라는 건 첫 번째 들어갈 데이터의 첫 번째 있는 1번에 들어갈 데이터를 필드 1번 데이터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필드 2번 데이터는 주소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름과 주소 데이터가 두 개 있어요. 자, 또 이름과 주소 데이터 두 개 반복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름과 주소 데이터, 이름과 주소 데이터 두 개씩, 두 줄씩 필드가 두 줄씩 반복이 된다. 자, 반복되는 필드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과 주소 데이터, 이름과 주소 데이터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력을 먼저 시켜주시고 데이터를 저장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라벨 예제로 가서 한번 라벨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예제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요. 라벨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라벨이라는 것 보시고요. 라벨 문서 만들기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대화 상자가 뜨면 라벨 문서 꾸러미라는 게 있으셔요. 자, 이거는 기본 한글에서 띄워주는 기본 꾸러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들 문서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쭉 보시면서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보시면 폼 같은 거에서 지금 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칸, 주소 넣었죠. 이름과 주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과 주소라는 폼에서 주소 데이터 14칸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열기 버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14칸의 주소가 들어갈 네모 박스가 치워진 게 보이실 거고요. 빨간색 점선은 여러분들의 인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주소 데이터를 넣으실 건데, 자, 주소 데이터가 들어갈 필드를 좀 정해 주셔야겠죠. 자, 필드 넣으시는 거는 메일머지 만드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도구로 가셔가지고요. 자, 메일머지에 메일머지 표시 달기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자, 필드 만들기라는 두 번째 탭 누르셔서 필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우리는 두 개의 필드를 만들면 되겠죠. 1번 하고요. 넣기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 줄에 가서는 2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셔서 넣기 하시면 자, 1번 필드가 들어갈 주소 첫 번째 줄 이름과 2번 필드가 들어갈 두 번째 줄 주소 칸이 만들어지신 겁니다. 자, 이 뜻은 이 칸에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각 칸마다 다 주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필드를 달았으니까 이제 메일머지를 실행하셔야겠죠. 메일머지에서 메일머지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라벨인데도 불구하고 메일머지 만드는 기능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파일로 저장을 시켜 놓았죠. 파일 라벨 주소라고 해서 여러분들 위치 잡아주시고요. 자, 파일의 위치 좀 잡아주셔서 여러분들은 예제 안에 선생님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예제를 찾아보시면 되실 겁니다. 자, 라벨 주소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 우선은 화면상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방향을 화면 먼저 미리 보기 상태로 선택 먼저 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자, 빨간색 테두리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요. 자, 각각의 지금 14칸마다 이름과 주소, 이름과 주소, 이름과 주소가 일률적으로 적용된 게 보이실 겁니다. 데이터가 4개밖에 없어가지고요. 4개 나타나지만 14개가 된다면 한 페이지에 꽉 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라벨까지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자, 라벨은 라벨 기능만 아니라 라벨 기능과 메일머지 만드는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인쇄를 하시려면 인쇄 버튼 누르시고요. 인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라벨 용지를 여러분들 인쇄기에다 먼저 넣으시고요. 라벨 용지로 이용해서 인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장을 라벨과 똑같이 저장도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파일 아까는 화면상으로 했지만 파일로 체크하셔서 똑같이 메일머지 만드는 것과 똑같이 자, 저장도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라벨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자, 다음 기능인 인쇄하기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하기는 기본 인쇄와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인쇄하는 것과 워터마크를 이용해서 인쇄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인쇄하기는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들 미리 보기 하시겠죠. 그 다음에 프린터 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를 실행하게 되는데 문서 전체나 일부를 여러 쪽에 인쇄할 수도 있고요. 인쇄물의 용도에 따라서 확대, 축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 조건을 지정하실 수도 있으며 인쇄할 문서에만 워터마크가 나타나도록 워터마크 기능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쇄 대화 상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자, 각각의 프린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프린터의 추가나 선택할 수 있고, 자, PDF 저장, 그림으로 저장하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프린터의 모델에 따라서 프린터의 속성, 대화 상자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자, 용지의 품질이나 대상, 정보 등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설정 아이콘입니다. 자, 세 번째, 인쇄 범위에 대해서 체크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인쇄할 문서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쇄 범위라는 부분입니다. 자, 인쇄 방식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편집된 문서의 규격을 바꾸지 않고서 인쇄할 때만 결과물의 배치나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 곳이죠. 자, 여러 쪽을 한 장의 내용에 모아서 찍거나 큰 용지에 맞추어 편집 용지를 작은 용지에 여러 장 나누어 인쇄도 가능합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인쇄 방식이라는 부분인데요. 좀 보아주시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와 인쇄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대화 상자에서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인쇄할 문서에서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한 후에 여러 쪽 보기를 선택하시면 인쇄할 문서가 어떤 것인지 화면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쇄 버튼을 누르면 좀 인쇄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미리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미리 보기 아이콘 누르시면 바로 미리 보기 대화 상자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 쪽 보기를 하면 인쇄돼서 나오는 그대로를 미리 보기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하기 버튼인데요.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를 시작하려면 인쇄라는 그룹에서 인쇄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시죠. 여기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인쇄 대화 상자가 하나 뜨는 거고요. 인쇄할 범위와 인쇄 방식을 선택한 후에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서의 본문에서 인쇄하기도 가능하신데요. 자, 바로 본문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서의 본문에서 인쇄를 시작하려면 인쇄 그룹에서 인쇄라는 거 눌러주시거나 탭을 이용하셔도 되는 거죠. 인쇄 탭 눌러주시고요. 미리 보기 창으로 인쇄될 모양을 먼저 확인하고 실행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쇄에는 두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인쇄 확장 기능과 워터마크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인쇄 확장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확장 기능이란 인쇄의 범위, 인쇄의 매수, 인쇄의 방식 등을 설정한 다음에 인쇄를 실행하거나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확장 부분에서는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문서를 이미 크기로 확대 축소할 때 가로 세로 비율을 10에서 500%까지 지정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인쇄할 때만 확대 축소가 가능한 거지 원본에서는 확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쇄용 머릿말, 꼬릿말이 있는데요. 인쇄할 때만이죠. 출력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회사 이름이나 로고 같은 것을 넣어서 인쇄를 설정하는 부분. 자, 인쇄할 때만이에요. 원본에서 자, 여러분들이 쪽에 머릿말, 꼬릿말 공부하셨죠? 그거는 원본 자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인쇄용 머릿말, 꼬릿말 이 부분은 인쇄라는 게 붙어 있죠. 인쇄할 때만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선택 인쇄는 문서에 있는 다양한 개체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만 인쇄할 거나 아니면 그리기 개체 여러 가지 등을 선택해서 인쇄할 수 있다라는 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장 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인쇄에 들어가서 확장 탭을 선택한 후에 머릿말, 꼬릿말을 선택하면 미리 보기 하시면 하단에 이렇게 머릿말, 꼬릿말이 지정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꼬릿말이죠. 꼬릿말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거는 인쇄될 때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워터마크 기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할 때만 문서에 적용되어 나타나도록 그림 및 글자 워터마크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과 글자 워터마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은 그림 파일을 불러와서 그림 워터마크를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글자는 글자를 입력해서 임의적으로 글자 워터마크를 문서에 삽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안 문서라면 보안 문서라고 한 페이지에 보안 문서라고 해서 흐릿한 글자가 같이 본문 내용과 함께 들어가는 걸 바로 워터마크 기능이다 랍니다. 자, 워터마크 활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인쇄에서 인쇄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워터마크 탭에서 글자 워터마크를 선택하시고요. 내용을 좀 입력시켜준 후에 글자 색과 투명도를 지정한 후에 미리 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문서의 가운데 지정이 된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인쇄 예제를 가서 문서를 불러다 놓고 인쇄 버튼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쇄 예제 불러다 놓으시고요. 자, 인쇄하기 전에 어떤 걸 하죠? 미리 보기를 하시죠. 서식 도구 모음줄에 보면 미리 보기 대화 상자 있죠.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자, 미리 보기를 하나 실행하게 되고, 자, 각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를 여러 쪽 보기를 눌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쪽수를 보시면 되는 거죠. 세 쪽이네요.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인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뜨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에서 프린터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서가 어떤 쪽만 범위를 지정하셔서 인쇄할 겁니까? 라는 거 지정해 주시고, 인쇄 방식은 한 페이지에 여러 쪽까지 모아서 찍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되셨으면 인쇄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미리 보기 상자에서 확인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본문에서는 자, 파일에 가셔가지고요. 인쇄 버튼 누르시거나 아이콘 누르시면 되시는 거죠. 똑같은 대화 상자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미리 보기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미리 보기 대화 상자가 활성화되실 겁니다. 그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의 확장 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인쇄 버튼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탭인 확장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탭이라는 건 가로 세로 비율을 확장시켜 주거나 축소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 자, 머릿말 꼬릿말은 인쇄할 때만 나타나는 머릿말 꼬릿말이죠. 체크 한번 해볼까요? 꼬릿말에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편집에 들어가서 각각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머릿말 꼬릿말 기능처럼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미리 보기 하니까 하단에 보시면 한쪽 보기 볼까요? 자, 하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인쇄할 때만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머릿말, 꼬릿말 기능입니다. 현재는 꼬릿말을 선생님이 넣었기 때문에 꼬릿말만 지금 나와지는 거고요.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글자까지 수정을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자, 확장 탭에서 보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확장 탭에서 머릿말, 꼬릿말도 넣을 수 있고, 확장이니까 10에서 500%까지 축소와 확대가 가능하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확장 탭 보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인쇄라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인쇄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확장 탭이라는 거 보아주시고요. 자, 워터마크라는 거 한번 볼까요? 워터마크라는 건 그림 워터마크와 글자 워터마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먼저 저장을 해주신 후에 들어가는 게 그림 워터마크고요. 자, 글자 워터마크 한번 넣어볼까요? 자, 글자를 먼저 어떻게 넣을 것인지 텍스트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자, 운영계획서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글꼴과 여러분들 크기 같은 건 좀 잡아주시고 글자 색깔은 검정 색깔보다는 좀 더 흐릿한 회색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본문과 같이 겹치기 때문에 흐릿한 회색이 나으시고요. 워터마크 체크해 주시고 투명도 50%까지 보시고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흐릿하게 지금 색깔이 들어간 게 확인되시는 거. 자, 보시면 잘 화면상이라서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좀 색깔을 좀 진하게 선생님 다시 한번 하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선생님 좀 더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이시죠? 운영계획서라고 해서 약간 삐딱하게 워터마크가 지정된 게 보이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인쇄될 때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쇄될 때 프린터에서 나오는 워터마크 기능이라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쇄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능으로 마지막 기능입니다. 보안문서 만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문서를 한번 보고요. 문서에 암호 설정하기, 개인정보 보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안문서란 중요한 문서에서 암호를 걸어두거나 문서를 수정할 수 없게 설정해주는 기능을 바로 보안이라고 하죠. 문서의 일부분이나 전체의 암호를 지정하거나 시스템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문서를 열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보안문서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문서로 먼저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하기에 문서의 암호를 설정해서 넣으면 대화상자에서 문서의 암호와 지금 암호 확인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버튼 누르게 되면 암호로밖에 여실 수가 없는 거죠. 자, 문서를 하나 다 넣으시고 닫으신 후에 다시 한번 문서를 불러와서 열을 때는 암호를 꼭 넣어야지만 여러분들 문서를 여실 수가 있는 암호 설정하기입니다. 어디 가서 하셨죠? 그래요.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 가서 한다는 거, 다른 이름 저장하면 밑에 문서의 암호라고 뜨는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똑같이 문서에 암호 설정하시는 건데요. 보안에 보안 탭으로 가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안 탭에 문서의 암호에 암호 설정하기라는 것도 똑같이 들어가시면 설정 가능하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서를 닫으신 후에 다시 여실 때는 암호를 꼭 넣어서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에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보안이 되시는 거죠. 암호를 아는 사람만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서에 만약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열 수도 있는데요. 자, 우선 개인정보 보호하기에서는 찾아서 보호하기를 먼저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보안의 개인정보 보호와 찾아서 보호를 선택하신 후에 개인정보 보호하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어떠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까? 선택사항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찾기 하시면 각각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라는 거를 선택하셨다면 찾기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그때 본문에서 보호하려는 문서의 일부분을 찾게 되면 보호하기를 선택한 후에 여러분들이 선택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암호를 설정하고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암호와 암호 확인을 설정한 후에 바로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블록으로 설정됐던 문자열을 모두라는 문자로 채워지며 자, 별 표시로 바꿔집니다. 별 표시로 바꿔지면서 다음 찾기로 넘어가는데요. 자, 다음 찾기 옵션에서는 모두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모두 보호 체크해 주시면 한꺼번에 변경이 되시죠.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변경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모두 찾기라고 해서 한꺼번에 변경을 하시면 전화번호라는 데이터베이스 남아있고 보호돼서 별 표시로 변경이 되시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보안문서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해제도 가능하신데요. 보호된 정보를 원래대로 해제하시려면 보안의 개인정보 보호에 보호 해제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안 걸어놓은 게 해제돼서 다시 주소 아니면 번호,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가 다시 나타나게 되시는 겁니다.
자, 문서를 보완하여 걸거나 아니면 해제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럼 암호 예제로 가서 문서에 암호를 걸어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도 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 예제 열어다 놓으시고요. 이 문서에 대해서 우선 문서에 대해서 열 때 아니면 지금 문서를 열 때라는 문서의 암호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으셨죠. 파일로 가셔가지고요. 다른 이름 저장하기에서 자, 여러분들 다른 이름을 저장할 때 문서에 암호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어디다 저장하실지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어디다 저장하실지는 좀 열어다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갈 암호 예제에서 뒤에다가 이름 좀 다르게 넣어볼까요? 자, 암호 예제인데, 자, 암호 넣기라는 지금 문서로 다른 이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에 암호 넣어주시고요. 문서에 암호 체크해 주시고, 자, 암호 1, 2, 3, 4, 5, 6 넣어주시고요. 확인 한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넣어주시고요. 자,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하시면, 자, 여러분들 폴더에 가서 저장이 되실 겁니다. 현재 문서는 닫아보고요. 다시 한번 아까 문서에 암호 넣기라는 암호 예제와 암호 넣기라는 예제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포를 닫아주시고요. 자, 문서에 열기 하셔서 자, 암호 예제, 암호 넣기라는 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암호를 넣으라고 나와 있죠. 그럼 1, 2, 3, 4, 5, 6 확인하시면 열리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안으로 가셔서 자, 암호 설정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현재 암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변경 및 해제가 활성화되어 있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암호가 없는 것이면 지금 암호 설정이 활성화가 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다시 문서를 하나 열어볼까요? 자, 암호 예제라는 문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호 예제 클릭하시고요. 열어보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으로 가셔가지고요. 보안에 암호 설정이라는 게 암호가 없기 때문에 설정 버튼 활성화 되시죠. 자, 그럴 때, 자,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암호 설정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설정 버튼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암호가 걸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실 일 어떤 거죠? 개인정보를 한번 보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지금 전화번호가 각각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별 표시로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보안 탭으로 가셔가지고요. 찾아서 보호라는 거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해 주시고요. 어떤 걸 찾아서 보완을 하겠습니까?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각 문서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현재 전화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전화번호라는 걸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 어떤 문자를 선택하겠습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찾기 버튼 누르게 되면 각각 보안 문서를 찾아주는 거죠. 찾아줌으로 그 다음에 보호하기를 누르게 되면 자, 암호 설정을 누르시면 되세요. 암호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1, 2, 3, 4, 5, 6 선생님 똑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별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모두 보호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몇 개가 보호됐습니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각각 전화번호가 있는 게 나온 게 지금 별 표시로 암호가 보호됐다라고 나오실 겁니다. 그럼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암호가 보호된 상태시죠. 자, 암호를 만약에 해제하시려면 암호 해제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암호가 지금 별 표시가 본문 데이터로 쭉 나오는 전화번호 상태가 된다라는 거 보아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호하기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문서의 암호를 거는 방법과 개인정보는 보호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셨는데요. 자, 한글 기능에 대해서 2010 버전 한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여태까지 여러분들 해보셨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한글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한글 2010에 대해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